그때 그 선택, 지금의 나를 만들다. 오늘 밤 편안하게 누워 계신가요?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네요. 오늘은 우리 인생의 선택에 대해, 그리고 그 선택들이 만들어낸 지금, 이 순간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며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날 밤 잠 못 이루던 기억. 60대 중반의 김 선생님은 지금도 그날 밤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30년 전 늦은 봄,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를 그만두고 작은 서점을 열기로 결심했던 그 밤, 아내는 강하게 반대했고 부모님은 밤새 걱정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가장 두려웠다고 합니다. 손에 쥔 것을 놓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는 한숨도 못 잤어요.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미쳤나 싶기도 했죠. 사표를 내던 날 동료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정년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연금은 어떻게 하려고. 애들 대학은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김 선생님도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에는 20대 때부터 품어온 꿈이 있었습니다. 책으로 가득한 작은 공간, 그곳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서점은 처음 2년간 적자였습니다. 아내와 자주 다퉜고 밤마다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내가 틀렸나 하는 생각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 선생님은 말합니다.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다고. 서점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10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새벽까지 나눈 대화들, 함께 읽고 울고 웃은 책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요. 돈은 못 벌었지만 나는 내 꿈을 살았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선택하지 않은 길의 무게, 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72세 이 여사님의 눈가에는 아직도 그때의 아쉬움이 어려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범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던 그날의 기쁨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대학이야. 시집이나 잘 가라. 1970년대 그런 말은 흔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딸을 설득했고 친척들은 모두 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결국 합격 통지서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23세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착한 남편을 만났고 새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압니다. 학교만 지나가면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는 이유를, 아이들 교과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유를,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합격 통지서를 버리지 못한 이유를.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더 노력했더라면, 그 생각이 평생 따라다녔어요. 이 여사님의 후회는 단순한 미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지 못한 기회에 대한 안타까움이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반성입니다. 나는 너무 착한 딸이려고만 했어요. 내 인생인데,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했는데 늘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죠. 걱정이 만들어낸 감옥. 송 사장님은 평생을 걱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젊어서는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못했고, 중년에는 변화가 무서워 그대로 있었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이제 너무 늦었다며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사업 제안을 받았을 때 실패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했습니다. 해외 발령을 거부한 것도,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지 않은 것도 모두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야 송 사장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걱정했던 일들 중 실제로 일어난 것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정작 중요한 기회들은 모두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놓쳐버렸다는 것을. 나는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실패였더라고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인생. 그게 제일 후회스럽습니다. 송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반성하게 됩니다. 혹시 나도 걱정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며 오늘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용기 있는 선택이 주는 예상치 못한 선물. 반면 용기를 낸 분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인생의 분기점에서 용기 있는 선택을 했던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보다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자신이 더 소중했다고요. 55세에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식당을 시작했던 박 사장님. 가족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미쳤어? 그 나이에? 노후 준비는? 친구들도 말렸습니다. 정년까지 버텨. 지금 나가면 후회해. 박 사장님도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현실성을 따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속삭였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식당은 5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빚도 조금 졌습니다. 실패한 걸까요? 박 사장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그 5년 동안 나는 진짜 살아 있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 새벽 시장 가던 길, 싱싱한 채소 냄새, 첫 손님을 맞이하던 떨림, 맛있다고 해주시던 손님들의 미소, 모든 게 생생해요. 박 사장님은 말을 잇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실패했다고 해요. 하지만 나는 달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봤다는 것,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것, 그게 나한테는 성공이에요. 죽을 때 그래도 해봤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선택의 결과가 항상 성공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전했다는 사실 자체가, 두려움을 넘어섰다는 그 경험이 노년의 자신에게 위안이 되고 자부심이 됩니다. 뒤늦은 깨달음, 그리고 반성. 올해 75세가 된 최할아버지는 요즘 자주 반성합니다. 젊은 시절 그는 너무 신중했습니다. 아니, 신중한 게 아니라 겁이 많았다고 이제는 인정합니다. 친구가 함께 사업하자고 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아내가 해외여행 가자고 했을 때 돈이 아깝다며 미뤘습니다. 아이들이 취미 생활을 권유했을 때 이 나이에 무슨 일하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할아버지는 빈 집에서 후회합니다. 그 친구는 사업에 성공했고 지금은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삽니다. 아내는 3년 전 세상을 떠났고 함께 가지 못한 여행들은 영원히 못 가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바쁘다며 자주 오지 못합니다. 나는 평생 나중에를 외쳤어요. 나중에 돈 모으면, 나중에 시간 되면, 나중에 은퇴하면. 그런데 그 나중에는 오지 않더라고요. 최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젊은 분들한테 꼭 전하고 싶어요. 나중은 없어요.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이에요. 걱정만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시도조차 안 한 게 제일 후회돼요. 그래도 늦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사의 꿈을 접었던 이 여사님, 기억하시나요? 그녀의 이야기에는 아름다운 후일담이 있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릴 때 뭐가 되고 싶었어요? 이 여사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손녀가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해보세요. 처음에는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70세에 무슨 교사냐고요. 하지만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이 여사님은 지역 도서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자원봉사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받기 때문입니다. 첫날은 떨렸습니다. 50년 만에 아이들 앞에 서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화책을 펼치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저절로 나왔고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지금 이 여사님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도서관에 나갑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이야기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50년 만에 찾은 기쁨이 가득합니다.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단 훨씬 나아요. 이제야 알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더라고요. 오늘을 사는 용기. 걱정으로 평생을 보냈던 송 사장님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퇴직 후 3년간 집에만 있던 그가 어느 날 시청 게시판에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공고를 봤습니다. 공원 안내 해설사. 이 나이에 뭐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걱정으로 놓쳤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떨어지면 어때? 못하면 어때? 한번 해보자. 더 이상 후회는 싫어. 송 사장님은 신청서를 냈고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매주 3일 공원에서 나무와 꽃에 대해 설명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즐겁습니다. 방문객들이 고맙다고 인사할 때,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질문할 때 그는 느낍니다. 아,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70이 넘어서 처음으로 걱정을 이겼어요. 그리고 알았죠. 걱정의 9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진짜 무서운 건 걱정이 아니라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더라고요.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후회하고 계신 선택이 있나요? 하지 못한 일들이 마음에 남아 있나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 후회를 내일로 이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바꿀 수 있습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늦지 않았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허언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걱정과 후회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용기와 도전으로 채울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미뤄뒀던 취미 시작해보세요. 배우고 싶었던 것 도전해보세요. 만나고 싶었던 사람 연락해보세요. 가고 싶었던 곳 떠나보세요. 하고 싶었던 말 전해보세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시도했다는 것, 용기 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성공이니까요. 내일 아침이 오면,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미뤄뒀던 일 중에 오늘 시작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두려워서 못했던 일 중에 오늘 용기 낼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래 만나지 못한 친구에게 한 통, 항상 가고 싶었던 동네 산책, 배우고 싶었던 악기 가게에 들러보기, 읽고 싶었던 책 한 권 빌리기. 그 작은 용기가 모여 당신의 남은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때 그 선택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듯이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밖의 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저 별빛은 수천 년 전에 출발한 것이지만 우리가 보는 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과거에서 시작했지만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고 걱정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는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을 쓸 권리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을 어떻게 채워갈지, 그건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침대에 누워 이 글을 들으시면서 작은 용기 하나를 마음에 품어보세요. 내일 아침 그 용기를 꺼내 써보세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스스로를 칭찬해주세요. 오늘 나는 용기를 냈다고. 그 작은 용기들이 모여 언젠가 당신은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나는 내 인생을 살았어. 두려웠지만 해봤고, 어려웠지만 버텼고, 늦었지만 시작했어. 후회보다는 자부심이 더 많은 인생이었어.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용기 있는 하루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늘 겪는 일상의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지금의 일상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는 것에 조그만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정석이 여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